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사연은 시어머님과 대화하다가 너무 화나서 싸웠습니다. 사연입니다. 애 낳은 지 이제 40일 되었습니다.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1주 병원, 2주 조리원 갔다가 집에 오니 시어머님께서 짐을 싸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산후 도우미가 3주 동안 집에 오시는데요. 상의도 없이 짐을 바리바리 쌓았습니다. 남편은 일 때문에 같이 안 삽니다. 떨어져서 지냅니다. 저는 시어머님이 너무 불편합니다. 17살 이후에 어른과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자취를 했거든요. 제가 불편하다면서 집에 가셔서 3, 4일에 한 번씩 오라 하니 불편한 거 참아가며 사는 거랍니다. 낮에는 손 다 태우고 밤에는 잘 주무시고 난 밤새 애기 칭얼거리는 거 달래느라 코피가 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말이 애가 잘 자더라 하시고 사사건건 내가 하는 일에는 딴지를 거시고 제가 애기한테 하는 멘트에도 딴지를 겁니다. 안아주면 잘해라 척추 나간다 이 말만 100번은 들은 것 같고 하다못해 애기 맘마 먹자 얌얌 했다가 염소 오는 소리 애한테 하지 말라고 얌얌이 뭐냐고 역정을 내셔서 참다 못해 웃으면서 아이와 분유 주는 추억 만들고 있어요 했더니 추억 같은 소리 한다면서 비웃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 제 애는 제가 알아서 키워요 했더니 그 길로 신우와 집에 가셨습니다. 그러더니 며칠 뒤에 짐 가지러 사람 보내시더니 남편 친구에게 제 욕을 한 바가지 하셨더라고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세세히 적으면 난인 적은 거 알까봐 쫄보인 저는 못 적겠습니다. 그만큼 별일 아닌 걸로 딴지를 걸어서 사람 피를 마르게 합니다. 또 제왕으로 애를 낳았는데 고통 없이 애 낳았다고 본인 애 낳을 때 이야기를 영웅담처럼 하시고 칼댄 곳이 쓰려서 인상을 썼더니 제왕으로 애 낳은 신우와 전화로 아파한다면서 어이없어 하시더라고요. 모유가 잘 안 나와서 애한테 미안해 죽겠는 사람한테 그거 안 나오냐면서 인상을 쓰고 산후조리 하려면 긴팔 긴바지 양말 신으라더니 밥은 차리게 하고 설거지를 하게 하고 이 더운 날에 선풍기도 가동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의사 말로는 온도에 맞게 더운 날에 탈진하지 말고 냉방기기 쓰라던데 본인 말이 맞고 의사 말은 믿을 게 없다고 하더니 3개월에 한 번씩 대학병원은 꼭 다니십니다. 남편은 뭐하냐 하시면 돈 벌러 간 사람 신경 쓰게 하기 싫어서 내색 안 했더니 가족도 아닌 사람 일부러 불러서 제 욕을 이빠이 하시고 집에 일 있어서 오신 시댁 식구는 제 눈도 안 보고 인상 쓰면서 가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주말 내내 시댁 식구들 모여서 날 씹어서 돌린 듯한데 제가 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 친구도 웃으면서 시어머님께 전화 한 통 하라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인이 되어서 시어머님을 품어드리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정말 화가 나고 화가 납니다. 산후 우울증에 스트레스로 넘어갈까봐 여기다가 적습니다. 그냥 시댁 안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연. 기승전 시댁 생활비를 드리겠다는 남편 사연입니다. 시댁 친정 도움 없이 결혼했습니다. 남편도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었고 제가 일을 일찍 시작하면서 결혼 때에는 가진 돈을 밝히진 않았지만 남편 가진 돈의 4, 5배 되는 금액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수입도 남편보다 훨씬 많습니다. 저는 시댁이든 친정이든 도움도 받지 않고 도움도 안 드린다 주의입니다. 그렇다고 챙겨야 할 거 안 챙기는 건 아니고 할 도리 다 했습니다. 결혼 후에 아이를 낳고 시댁에서 봐주게 되면서 월 150만 원 드리고 때때마다 챙겨드렸습니다. 여름 휴가, 크리스마스에 기본 챙기는 날 한 번도 안 빠지고 챙겼습니다. 이번에 학교 문제로 육아 도와주시는 걸 끝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남편이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아서 시댁이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은 사실도 몰랐습니다. 씀씀이도 그렇게 보이지 않았고 사업도 하셨고 최근에 안 사실이지만 결혼 전에 돈 필요하고 뭐 바꿔야 할 때마다 남편이 다 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평소 남편은 상의를 하지 않아서 사소하게 해결될 문제를 혼자 판단하고 혼자 배려하다가 결과적으로 싸움으로 번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런 성격 때문에 이런 시댁의 사정 또한 몰랐습니다. 육아를 맡기고 당연히 감사한 생각도 있지만 지나고 나서 너무 상처되고 기분 나쁜 일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몇 달 후에 아이를 데리고 오면 저는 당연히 생활비는 안 드릴 생각입니다. 자세히 쓰긴 그렇지만 집도 있으시고 그동안 남편이 한다고 해도 원망만 하시고 더 못해준 걸 섭섭해하는 태도만 반복됐습니다. 결혼 후에 전처럼 남편이 못해준 걸 늘 불만스러워 했다고 최근에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남편은 자기가 덜 쓰더라도 부모님 생활비를 드리고 싶어 합니다. 처음엔 월 100만 원씩 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쓰면서도 기가 막힙니다. 두 분 다 일도 안 하시고 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뻔히 보이는 상황에 전 당연히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좋은 걸 먹고 좋은 걸 누려도 마음이 행복할 수 없답니다. 이혼해서 본격적으로 부모님 도우며 살라고 얘기했습니다. 진짜 어려운 상황도 아닌 이 상황에서 혼자 무한반복 걱정하고 우울해하는데 보고만 있어도 짜증이 납니다. 자세히 못 썼지만 여행을 가서 아이가 저희와 최대한 있고 싶다는 뜻을 처음으로 표현했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없어서 빌었던 부분을 아이가 쑤셔주어서 너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은 이상하리만큼 담담했습니다. 남편은 현실적인 이유로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했고 저는 우리가 서로 너무 바쁘니 한편 제 걱정을 한다고 착각했습니다. 자기 부모 생계가 전부였던 사람이라고 그랬던 거였습니다.
정신 차리고 단단해져야 하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이혼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사연. 친정 욕한 남편하고 못 살겠습니다. 중반에 독립해서 혼자 살고 엄마랑만 연락하고 삽니다. 결혼 전에는 남편에게도 말했고요. 어떠한 일로 이렇게 됐는지 가정사를 다 밝혔습니다. 오늘은 둘이 친구랑 부인이랑 넷이 놀다가 새벽에 근처 모텔에서 자러 갔는데 남편이 씻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침대에 누워서 자더라고요. 그래서 씻고 자자고 했는데 그게 화근이 되어서 남편이랑 싸웠습니다. 저보고 니네 엄마가 얼마나 아빠를 볶았으면 이혼했냐는 둥 나는 니네 아빠 이해가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저희 부모님은 아빠가 친척들 보증은 다 써주고 퍼주느라 저랑 동생 엄마는 정말 너무 힘들게 살아서 그 문제로 이혼하셨고 동생도 지금은 아빠하고 영 끊다시피 삽니다. 그거를 아는 사람이 저런 식으로 말을 하다니 정이 뚝 떨어지고 아 이놈이랑 더 이상 같이 살기 싫다는 생각밖에는 안 들었습니다. 모텔에서 나와서 기차표 사서 집에 가는 중입니다. 제가 씻고 자라고 한 것이 그렇게 잘못인가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조금 예민하게 굴어서 그려 옷 갈아입고 씻으라고 했을 뿐인데 친정 부모님 욕까지 들어야 했을까요? 가감없이 쓴 내용입니다. 정이 떨어져서 서울에 있는 친정 어머니 댁에 가려고 합니다. 재산 문제로 아직 혼인신고 전이고 제가 서울에 있다가 남편 따라 경상도에 내려와서 살고 있습니다. 고학력자인데 직장이 안 구해져서 전공 바꿔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뭔가 더 좋은 복수 방법이나 합리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예, 떠나는 게 제일 큰 복수이고 삶의 보탬이 됩니다. 괜히 복수한다고 서로 감정 싸움하는 건 감정 낭비입니다. 예, 마지막 사연입니다. 엄마의 착한 병 컴플렉스 돌아버리겠습니다. 저희 엄마는 별명이 천사입니다. 얼굴도 우아하시고 언제나 호호호 마음씨가 비단결입니다. 얼마 전에 차례분별 못하고 퍼주지는 않지만 거의 그 경계에 있습니다. 가족 입장에서는 보지 않아도 될 손해를 보니 항상 스트레스 받지만 주변 사람에게 하소연 해봤자 좋은 뜻으로 그런 건데 너무 엄마 뭐라 하지 마. 너네 어머니 좋은 사람 좋으시더라 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누가 들어도 너무 할 정도로 가족에게 손해 입히고 남들 도와주면 어디 가서 하소연이라도 할 텐데 가족에겐 명백한 피해인데 남들이 볼 땐 선행이니 저만 스트레스입니다. 이게 누적이 되다 보니 저만 날카로워지고 저만 나쁜 년인 것 같더라고요. 어디 가서 물건을 살 때도 호구를 자처하십니다. 엄마가 허리를 다쳐서 집안일을 못하셔서 아주머니를 잠깐 불러드린 적이 있는데 시간마다 페이를 내야 하는 분을 식탁에 앉혀놓고 커피를 내주고 과일을 깎아주고 계시던 걸 보고 정말 가슴이 꽉 막히더라고요. 그래 과일 대접도 했으니 일은 잘하고 계시겠지 했는데 역시나 일은 거지같이 하고 갔습니다. 어제도 저희 아버지가 암이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근 2년을 입원 퇴원을 반복하다 보니 모두 지친 상태여서 가족 간병은 힘들다 생각되어 간병인을 쓰고 있습니다. 요즘 밥을 자꾸 안 드시려고 해서 안 그래도 속상한데 저녁밥이 나오자 갑자기 엄마가 밥에 반을 덜고 뚜껑도 열지 않은 밑반찬을 간병인은 챙겨드리면서 식사하고 오시라는 겁니다. 남편은 요즘 국 하나에 밥 드신다면서 어차피 안 드시니까 아주머니 드시고 오세요 하는데 너무 황당했습니다. 아빠가 먹을지 안 먹을지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먹든 안 먹든 버릴 때 버리더라도 그건 아빠 몫으로 나온 거고 뚜껑도 열지 않은 반찬을 간병인 줘버리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그 상황에 한마디 하거나 못 주게 하면 간병인이 너무 민망해할 것 같아서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국이랑 밥 조금 드셨고요. 저는 속이 너무 뒤집혀졌습니다. 엄마의 착한 병 컴플렉스 정말 지긋지긋하고 이럴 때마다 머리에서 스팀이 납니다. 한두 번인 이런 걸로 이런 증세가 나타난 게 아닙니다. 30년을 이러고 살아서 이제는 이게 오바 친절인지 내가 너무 각박한 건지 스스로 판단이 잘 되지 않고 엄마가 조금만 친절이라도 베풀려 하면은 날카로워지는 저를 느끼면서 스스로 자책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상한 건가요? 어제 그 일을 겪고 나니 엄마가 너무 밉습니다. 판단을 좀 해주세요. 제가 너무한 건가요? 엄마가 너무한 건가요? 자존감 낮고 평생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려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